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10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이 1%로 끝나는데 조정이 됐네요. 0.99. 오늘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장이 될 수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 0.99네요. 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전장에는 이제 4년 2개월 만에 3,300포인트 돌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3,300포인트 돌파하고 나면 이제 역사상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었잖아요. 한 7포인트, 6포인트 가량 남았었을 텐데 6포인트 가량 오후장에서 충분히 가능했었죠, 신고가 돌파가. 그래서 오늘 오후장 기대감을 형성했는데 자, 역시나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강한 임팩트를 가졌던 이슈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죠. 8월의 시작을 이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이 정책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7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6조 원 가량의 7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한다네, 뒤통수 맞힌 거죠. 코스피 5,000포인트 보낸다고 정책적으로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매수에 진입했는데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시킨다고? 뒤통수가 아프죠? 이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자, 여론도 안 좋고 증시 투자 이 심리가 아주 급냉하니까, 냉각되니까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다가 몇 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그냥 탁탁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입지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그러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어디선가 불만이 표출되면 계속 바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건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요, 고민을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가장 큰 이 타이틀이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였는데 너무 상반되는 세제 개편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증시 5,000포인트 얘기 안 하고 그냥 경제 안정화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표현했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제 개편안은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됐다,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가 필살기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세제 개편안 얘기가 나오고 그 7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 얘기한 건데, 8월 달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가? 이 질문에 배신당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계획에 완전히 반대되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계획을 수정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거다. 지금 그럼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서 전 결자해지라고 얘기했어요. 정책으로서 망가진 부분은 정책으로서 회복을 해줘야지 다른 부분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게, 이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8월 말에.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이게 이 이슈를 가지고 세제 개편하는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이번 정상회담. 그 전에 관세 협상에서 나온 거에서 더 이상이 없었다고. 어, 예, 마스가라는 얘기가 마그마랑 자꾸 헷갈려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레벨업 됐다. 레벨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 관세 협상에서 나온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었고, 솔직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갔어요. 세제 개편안 이슈를 덮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 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 세제 개편안 하고 증시 잠시 출렁했을 때, 밑으로 하락했을 때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이걸로 이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자, 이런 부분을 시나리오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실패. 근데 끌어올려지긴 했어요. 조선주들이 다 열심히 이제 활동하면서 끌어올려지긴 했는데, 사실 이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세제 개편안을 다시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암리에 몇 주 전부터 정상회담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수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선회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심심찮게 나왔고 이 여론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럴 걸 왜 그렇게 우겼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로 가닥.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의 이슈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도 다르죠. 이렇게 강화할 건데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코스피 5,000포인트 보내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뭐 이런 뉴스들 계속 다 나와요. 이럴 걸 왜 그렇게 우겼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나중에 좀 했어도 되잖아요. 지수를 좀 더 성장시키고 나서 했어도 되는 건데 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가능하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 모든 건 가능하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 때 누가 얼마만큼의 고충과 가치를 지불하면서 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어쨌든 가장 지금 쇼킹하게 만들었었던 이 정책이니까 이 정책을 좀 해소를 시켜준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 정책 솔직히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배신당했던 수급, 매도했던 만큼 고스란히 매수하면서 지수 강세입니다. 어쨌든 내일 이 대통령의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대주주 양도세 이제 강화된 걸 다시 완화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정책적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언급되는 하나하나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면서 내일 시장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정책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오후에 마지막 종가 베이팅 누렸던 게 삼양 컴텍이었는데 매수가 좀 안 되고 넘어갔는데 얘는 강세네요. 어쨌든 내일 그래서 요 기자회견 중요합니다. 하필 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변동성도 강화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사상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내일 어떤 흐름 바로 또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계감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심 섹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관심 섹터 가져갑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다시 날랐죠? 아직 불씨가 안 꺼졌네요. 당연히 안 꺼지죠. 저도 당연히 안 꺼지고 재매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다시 한번 올랐고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자리 좀 기다려야 됩니다. 눌림자리를 기다리면서 다시 확보하고 지금은 갖고 있는 물량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로봇주 역시 뭐 오늘 좋은 흐름 나오면서 우리는 수익 실현 활발하게 잘했고 하이젠 R&M, SBC 샘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수익 실현 하면서 갔던 이 두 종목입니다. AI 반도체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고요.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만 이제 5종목도 수익 실현 나가면서 쭈르르륵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정말 대단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의 수급이 너무 몰려서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커지고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평소에 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던 자금들이 이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매수를 하려면 주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세들이 조금씩 모자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한창 커가는 시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내일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거나 또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자리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서 33배 성장, 엄청난 위용을 뽐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급등, 코스닥 지수 역시 연중 고점 경신이 아니고 경신인데 양시장 모두 불타오른 장세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담, 다음 주 FMC
개인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자금에서 신용 잔고가 또 22조 원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들 몇 차례 고비가 있는데 일단 오늘 지수 신고가 자체는 축하를 해야겠죠.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섹터 조선주입니다. 오늘도 강세.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데 조선주가 기여를 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신고가를 형성하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의 강세 성장이 그만큼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안 나왔으니까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조선주를 주력으로 매매했잖아요. 그동안 조선주를 줄기차게 강조했고 이게 주요했고 개별 종목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이제 또 강세를 보였는데 앞서 설명드렸죠. 조선주의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테마 섹터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원활한 순환매 이제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요것도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과열 양상의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22조를 훌쩍 넘었다는 거는요. 언제나 이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조선주에서 특히 만약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한 10%짜리 음봉이 형성되면 반대 매매에 쏟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계감.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계감이 현실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시장에서 발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수익 실현을 우리는 이미 했잖아. 그러면 이제 재매수 구간 노려서 앞으로의 또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게 되면은 마침 차트가 나와 있는 SGA부터 볼까요? 야, 엄청나게 대장주는 뭐 센즈랩인데 제가 볼 때는 SGA가 더 대장인 것 같아요. 그죠? SGA가 대장. 지금 잇따른 해킹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KT 가입자들에 대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건 벌어졌고, 이거 나도 봐야 되나? 롯데카드가 이제 해킹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원래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뉴스인데 지금 조선주가 날아가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별로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은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사이버원, SGA, 또 센즈랩, 코닉 오토메이션도 지금 다들 이게 로봇인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테마에. SGA 가장 강세 흐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해킹으로 인해서 나오는 또는 어떠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수혜주들은 단발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버 보안 쪽이 많이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토큰 증권 등등과도 연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금융권 보안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확장되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면서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사상 최고가에 오늘 가장 저는 관심 가졌던 건 하이닉스였어요. 신고가 나와야죠. 그러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이면 신고가 달성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오면 코스피 지수 3350까지는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상승 흐름인 거고요. 저는 사실 코스피 지수의 1차적인 한계점 35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3500포인트에 도달하면 박수 쳐야죠. 이거는 정말 박수 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이제 AI 버블론? 저는 이런 얘기들이 가장 싫어요. 버블론 아니었네? 다시 달리는 반도체 ETF. 당연히 버블과 이 함께하는 게 주식인 거거든요. 상승을 하는 건 모두 다 버블이죠. 왜냐면 주식은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아니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허상이잖아요.
허상은 곧 거품입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과도하냐 안 하냐를 두고 우리가 따지는 건데요. 지금 거품이 과도하다라는 것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감히 어떻게 거품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가? 다만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고가권이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게 비중을 다 온전히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라는 거죠. 곧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버블론 이거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언제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버블론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버블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버블론이 적용된 그 섹터의 내용 재료를 보라 그랬죠. AI에 이제 버블론이 붙었잖아요. AI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건가? 그래서 버블로 진짜 끝날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AI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 이 G2 간에 기술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추가 성장이 나와야죠.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기술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군비 확장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쟁하죠. 경제적으로 막 관세 막 걸면서 전쟁하죠. 이게 이제 하이테크 전쟁으로 바뀔 겁니다. 누가 더 이 기술력이 뛰어나느냐로 국방부터 경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AI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블이겠습니까? 더 상승해야 되는데 버블론이라는 게 단발성에서 만약에 붙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버블이 붙었어. 이거는 버블 맞네. 이 질병은 사라질 거 아니야. 언젠간 치료가 되겠지. 언젠간이 아니죠.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되겠지. 그러면 주가 꺼지는 거 금방이겠네. 그러면 이제 그 버블은 버블로 인식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맹목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올랐다고 버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될 때 이미 팔았어야죠. 지금 조선주 마찬가지. 우린 이미 조선주 거의 다 소진하고 오늘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완매됐거든요. 8,500원에 샀으면 이 가격까지 왔으면 다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 팔아야지. 8,100원이구나. 8,100원에 매수했으면 5개월 만에 이제 33,000원 됐어요. 최종 수익 실현 나가야죠. 이렇게 그냥 완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5만 원까지 더 가더라도 이제 아쉽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렇게 자신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버블이 다시 꺼지고 나서 다시 자기 가치를 찾으면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저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AI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결코 이건 버블로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조선주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신고가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을 쓴 건 조선주입니다. HJ중공업이 오늘 또 한 번 이제 수주 소식을 정하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8월 4일날 만원에 매도할 때만 해도 많이 갔네. 이때만 해도 정말 많이 갔네. 14,000원 뚫고 가는데 야 너무 과열 아니냐? 근데 거기보다 지금 더블이 갔습니다.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이제 수주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6,400억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석 4척을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 얘기가 이제 모멘텀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기존의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더 큰 규모의 지금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새로운 뉴스인가요? 아니라고 봐요. 6,400억이라는 이 수주 금액은 엄청나게 큰 거지만 지금 이 수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HJ중공업이 올랐던 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얘기로 인해서 고가에서 여러분 이게 12,000원에서 30% 올라서 15,000원 되는 거랑 25,000원에서 3만원, 25,000원에서 30% 올라서 3만원이 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12,000원에서 30% 올라와야 15,000원이란 말이야. 한 16,000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25,000원에서 30% 오르면 얼마가 돼요? 와, 이거는 뭐 한 32,000원, 3,000원? 그렇게 되면 증가폭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거품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호재에 지금 얘가 20%나 가까이 20%나 오르고 오늘 상한가를 근접할 만큼 상승한다? 이거는 거품이라는 거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금 이런 6,400억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수주한 것 때문에 시총이 더 커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건 이제 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호재는 호재고요. 이게 지금이니까 거품이지, 이게 만약에 요 밑에서 나왔으면 한 2만 원 정도, 15,000원 정도의 이 뉴스 나왔으면 아주 행복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상승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적인 상승을 해갈 수 있는 것. 근데 지금은 고가권에서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될 뉴스다라고 저는 인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조정 구간 나오면 이제 다시 가격 받쳐놓고 매수 진입해 볼 겁니다. 조선주는 향후 몇 년간의 이제 먹거리니까. 여기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간 건데, 사실 같이 따라간 그 중에서 저는 이 삼형엠텍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도 저평가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도 저평가일까? 저는 이거가 이제 삼형엠텍과 같은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나눠서 분사한 기업인데 조선 기자재예요.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새로운 뉴스는 없고 그저 이제 삼형엠텍 스스로의 이 주가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상한가를 또 갔잖아요. 완전 세력성 플레이죠. 딱히 삼형엠텍에게 오늘 들어오는 뉴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거 너무나도 아쉬운 게, 제가 여기서부터 관심 주었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기서부터 더블 났습니다. 네, 더블. 근데 뭐 더블 난 조선주가 뭐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조선주로 거의 몰빵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다음 매수 구간 잡아볼 겁니다. 세진중공업도 급등을 했는데 데카하우스 만드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오리엔탈 전공과 같은. 근데 세진중공업이 국내 데카하우스 1위 기업. 데카하우스는 뭔지 설명드렸죠. 배 위에 이제 조타실이나 선원들의 생활공간, 이 건물을 이제 우리는 데카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배가 이거 없으면 못 가죠. 그래서 뭐 배가 뗏목도 아니잖아요. 컨테이너선이나 LNG 운반선은 당연히 데크하우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선도 심지어 조타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크하우스가 굉장히 배에선 핵심적인 기술이고, 배를 컨트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 솔루션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니까, 조선주의 발전에 따라서 건조하는, 완전히 완성된 배를 건조하는 조선 3사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이것 기자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조선주는 끝이 아니에요. 완매도를 했지만, 오늘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완매도했지만 지금 새로 사는 조선주도 있고요. 앞으로 조선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로 달리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소외되지 마시고 얼른 수익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달에 형성한 이 고점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코로나19로 생긴 특수한 수급이 몰렸던 거고 특수한 장세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증시로 몰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전부 제로금리로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끌어올렸던 2021년 6월 최고점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유동성 장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경제를 맞춰가고 있는 단계에서 성장의 측면이 부각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지금 상승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대응을 계속 이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멋진 수익 올려보시기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옵션 만기 시장 준비하시죠. 자, 내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익 대표였습니다.